그러면 이런 부종이 있어서 병원을 갔어요. 그럼 병원에서는 이제 검사를 해서 진단을 해야 되잖아요. 이게 왜 부었는지. 그리고 진단하는 방법 좀 정리해 놓은 거고요. 먼저 가장 흔한 게 이런 정맥 문제이기 때문에 정맥에 어떤 문제가 생겨서 부종이 생겼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이 도플러 초음파 검사를 해요. 도플러 초음파 검사를 해서 정맥의 문제는 없는지, 그다음에 동맥의 문제는 없는지도 함께 확인을 하게 되고요. 이 복합 부위 통증 증후 같은 것도 확인을 해야 되니까 좀 과거력, 언제부터 아팠는지 뭐 이런 것들, 필요하면 뭐 MRI 검사도 할 수 있겠죠. 신부정맥 혈전증이 있는지 확인하려면 당연히 초음파 검사해야 되고, 필요하면 MRI 검사하고 그 외에 혈액 검사 같은 걸로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쪽만 부었으면 이런 검사가 도움이 되고, 양쪽 다 부었을 때는 지방에 의한 지방 부종, 그다음에 약물에 의한 부종, 이런 것도 확인을 해야 돼서 먹는 약에 뭐가 있는지 뭐 이런 것들도 확인을 하고, 그 외에 수면 무호흡이 있어도 부을 수 있다 그랬잖아요. 수면 무호흡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검사도 같이 해주는 게 좋겠습니다. 부종에 대한 치료를 이제 얘기를 할 거고요. 이런 부종에 대한 치료는 결국에는 근본적인 원인이 되는 그 병인을 치료하는 게 제일 좋아요. 예를 들어 정맥에 문제 있으면 정맥 치료하면 되고, 림프에 문제가 있으면 림프 치료해야 되고, 그다음에 심부정맥이라든가 뭐 약물 유발에 의한 문제가 있다면 그거를 교정을 하는 게 부종을 해결하는 방법이겠죠. 정맥류가 있는 경우에는 먼저 뭐 이뇨제 같은 거는 붓기를 빼는데 별로 도움되지는 않고요. 먼저 쉽게 우리가 집에서 적용할 수 있는 거, 누워서 다리를 드는 겁니다. 정맥에 문제 있을 때는 아까 체위에 의해서, 우리 몸의 자세 변화에 의해서 붓기가 올랐다 내렸다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집에서 매일 누워서 다리를 이렇게 올려주면 위에 있는 피가 아래로 다시 심장 쪽으로 리턴을 하니까 붓기가 좀 빠질 거예요. 그리고 평상시 낮에는 압박 스타킹을 착용을 하면 좀 도움이 될 거고요. 말초동맥 쪽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그때는 이제 압박요법이 금기가 되겠죠. 압박 스타킹을 착용을 하면 그만큼 동맥을 더 눌러서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보면은 이 정맥 문제가 있는 환자의 한 6%에서 동맥에도 문제가 있다 그래요. 동맥에도 문제가 있고 정맥에도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분들은 압박 스타킹 신으면 오히려 증상이 조금 더 악화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환자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게, 압박 스타킹을 계속 착용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공기로 이제 다리를 압박하는 그런 기구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간헐적으로 사용을 하게 되면 압박 스타킹 금기인 분들도 치료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정맥류 있는 분들은 피부 관리가 되게 중요해요. 피부에 색소 침착도 되고, 심하면 이제 궤양까지도 갈 수 있고, 그게 2차적으로 세균 감염이 되면서 봉화지경까지도 발전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꼭 보습제, 피부에다가 보습제 잘 발라주시고, 마사지도 자주 해주시고, 그렇게 한다면 이런 정맥 기능에 의한 부종을 관리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 림프 부종에 의한 다리 부종은요, 감압 물리치료라고 해가지고 마사지에서 손으로 림프 배액을 촉진시키고, 그 다음에 붕대도 여러 겹으로 다중층 붕대를 이용해서 치료를 해준다면 림프 부종을 좀 우리가 막을 수 있을 거고요. 일단 압박 스타킹도 도움이 됩니다. 림프 부종이 있는 분들은. 그래서 그 내 림프 부종의 단계에 따라서 압박 스타킹도 얼마나 압박을 하느냐가 다 정해져 있거든요. 거기에 맞는 압박 스타킹 사용을 하시면서 공기 압박도 같이 해주신다면 도움이 될 것 같고, 실제로 환자분 100명 중에 한 95분 정도는 집에서 이런 공기 압박 기구를 셀프로 사용했을 때 사지의 부종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그런 보고가 있기 때문에, 다리가 붓는 분들은 요즘 인터넷에서 그런 압박할 수 있는 기구들 많이 팔거든요. 가정용으로. 그런 건 구입해서 이용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신부정맥 혈전증은 갑자기 다리가 확 부으면서 막 되게 통증이 심한 거라 그랬잖아요. 신부정맥 혈전증이 생기면 빨리 병원 가야 돼요. 빨리 병원 가셔서 어디가 어떻게 막혔는지 확인하고, 다리만 막혔는지 아니면 이게 위로 올라와서 이 폐 쪽에 있는 동맥까지도 막았는지도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이럴 때는 이제 항응고제를 빨리 써야 되겠죠. 항응고제를 이용해서 빨리 막힌 혈관이 더 심하게 막히는 걸 막아주고, 그 외에 순환을 좀 도와주는 그런 치료들을 해야 될 거고요. 이렇게 대부분은 큰 문제 없이 이 신부정맥 혈전증이 생기더라도 제때 잘 치료하시고 약 잘 먹으면 치료가 잘 되니까 너무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약을 먹어서 붓는 경우, 약물 유발 부종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약을 끊어야죠. 의심이 되는 약은 다 끊어보고 그 다음에 원인이 되는 약을 찾았다면 그 약 대신에 대체할 수 있는 다른 성분의 약들이 있는지 보고 처방을 좀 바꿔야 될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고혈압 때문에 내가 칼슘 채널 차단제를 먹고 있다. 근데 그랬더니 막 발목이 부어요. 그때는 이제 다른 약으로 좀 바꿔서 먹어야겠죠. 그렇게 하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 뭐 붓는 원인으로 보면은 뭐 지방 부종에 대한 것도 있을 거고 뭐 근데 이런 경우 지방 부종은 사실 딱히 방법은 없어요. 체중을 좀 줄일 수는 있겠지만 체중을 줄인다고 지방 부종이 이렇게 딱히 없어지진 않거든요. 그리고 그 외에 뭐 복각 부위 통증 증후군은 뭐 통증에 대한 치료를 좀 하셔야 될 거고 폐쇄성 수면 무호흡증 같은 경우도 뭐 양압 호흡기를 이용한다든가 하면 이런 부종의 원인을 잡을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오늘은 다리가 붓는, 몸이 붓는 원인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하고 거기 맞춰서 집에서 혼자 해볼 수 있는 자가 진단과 자가 치료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렸어요. 오늘 내용이 좀 마음에 드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시고요. 맨 마지막에 자가 운동할 수 있는 거 알려드릴 테니까 끝까지 꼭 봐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혼자서 할 수 있는 마사지법을 알려드릴 건데요. 먼저 이렇게 책상 위에 이렇게 올라가셔가지고 이 발목부터 무릎까지를 전체적으로 마사지를 해줄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냥 가볍게 두들겨 주시면 돼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밑에서부터 위로 이렇게 두들기면서 쭉 올려주는데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면서 한 10번 정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해서 양쪽 다 10번 정도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는 발가락이랑 발목을 위쪽으로 쭉 잡아당겨서 5초 버틸 겁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고 내려오고 또 쭉 당겨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쭉 당겨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해서 10번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는 발가락과 발목을 동시에 해서 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5번, 둘, 셋, 넷, 다섯. 반대 방향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5번씩 할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했으면 이번에는 왼쪽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오른쪽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시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했으면 그 다음에는 다리를 무릎을 잡고요. 털어줄 겁니다. 쭉 털어서 10초씩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반대쪽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렇게 운동하셨으면 마지막으로 처음에 했던 두들기기, 이 두들기기로 마무리를 할 거예요. 네, 방금 알려드린 운동 매일 반복하신다면 만성적으로 다리 붓는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내용 마음에 드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